안녕하세요. 바치월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볼 종목, 매주 토요일마다 보는 종목이죠. 예,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볼까 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그쵸. 최근에 다시 조정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5%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빠진 흐름인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월봉의 모습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우리 공부하고 가던 거 공부하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추세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정상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산 정상을 향해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산 정상을 향해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야. 주식 역시 강력한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정의 구간을 거치면서 올라가요. 그렇죠? 이 조정의 구간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눌림목 구간이면 고민이 생기죠. 예,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만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가.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세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제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고점을 그시고 절반을 그시고 고점과 또 절반의 절반을 그는 거예요. 보통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1번, 2번, 3번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데 특히 1번, 2번에서는 더 급등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추세를 만들고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 2번에서 반등이 나왔다. 3번을 이탈하면 하락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 가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고 여러분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지키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의 모습이에요. 자, 월봉 모습을 보면 최근에 주가는 이제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어. 결국 뭐냐면 얘가 전의 고점인 여기서 좀 저항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준점을 하나, 기준선을 잡는다면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잡고, 그쵸?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절반 긋고, 2번 패턴. 제가 보기엔 7,850원 정도가 좀 중요한 선 같아요. 7,850원, 그렇죠? 이거를 주봉이었습니다. 자, 7,850원을 주봉인 거예요. 이렇게 긋고요. 이 자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전에 고점이 안착을 하는, 근데 이 부분이랑 비슷하니까, 일단 뭐 그거 놓을게요, 이렇게. 그거 놓고요. 우리가 주봉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봉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봉에서 60일선이에요. 주봉에서 60일선은 제가 뭐라 그랬죠? 60일선은 분기 실적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달이 영업일수를 대략 20일 정도 돼요. 그렇죠? 20일, 3개월이면 60일 정도 되죠. 분기 실적을 3개월마다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봉상 60일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보다 우리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량주의 매매하실 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래서 61선 위에서 또 웬만하면 61선 이렇게 위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주봉도 연속된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쵸? 결국은 제가 보니까 7,850원이라는 가격대, 제일 중요한 가격대.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 무조건. 자, 7,850원만 또 끌게요. 여기다가 긋습니다. 7,850원을 일봉에 그어놓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일봉에서도 꼭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있죠. 어떤 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일봉에서. 자, 일봉에서는 제가 21선에 좀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쵸? 일봉. 자, 일봉에서는, 자, 21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봉, 21선.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얘가 일봉에서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줘요. 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60일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60일선. 자, 60일선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60일선. 60일선만 한번 같이 넣고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60일선을, 자, 저는 이 평을 지수로 봐서, 자, 설정해서 61선을 봐요. 61선을 61선도 같이 볼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 제가 21선을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 이 61선이랑 같이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중요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평선에 이런 건 다 몰라도 방향성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자. 믿고 매매하자. 믿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제가 상승일 때는 빨간 점선을 냈고 하락일 때 이렇게 파란 점선을 했는데 이거를 방향성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이평선이 꺾이면 얘는 하락이 가겠구나.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기억을 하시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방이면 믿고, 야, 주식이 상승하니까 믿고 매매해야겠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결국 뭐냐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61선으로 큰 흐름을 보시라는 거야. 61선이 하방이야. 그럼 여기서는 매매하지 말아야지. 상방이야. 그럼 같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면 우리가 추세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거의 여기서부터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하겠구나만 생각을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임하시고요. 자, 우리가 볼 때도 보시면 뭐죠? 수급이 금요일날 수급을 한번 보면 수급 자체가 그쵸? 저는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았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좀 많이 팔아서 그리고 기관들은 어째 매수를 잘 안 했으니까 그쵸? 기관들은 크게 볼 게 없는데 얘는 외국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이날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수급에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가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연속성이 많으냐. 그러니까 얘가 매도를 또 다음에 100만 주 이상 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해서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신용잔고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신용잔고율 자체가 떨어지질 않잖아. 결국 뭐냐면 얘가 지금 떨어져줘야 돼. 얘가 하락됐을 때부터 어떻게 돼?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얘는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 7,850원까지 떨어져도 좋겠어요.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저는 차라리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 아니면 최근에 박스권의 저점인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왜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 가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절대 주가는 한 번에 못 오른다.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요. 이런 조정의 흐름을 박스권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면서 뭘 한다? 신용 잔고율을 좀 소화시키고 수급이 다시 개선되면 그때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했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60일선이나 이 선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한번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방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